자, 여기는 조금 설명해야 돼요. 작년 수능이거든요. 정답률 처참합니다, 지금. 47%, 69%, 52%, 49%. 화작과 엄매 사이의 정답률 간극이 20%포인트 차이예요. 왜 이 정도 차이가 벌어질까요? 고전 소설을 했다 안 했다의 차이입니다. 고전 소설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양치기로 푸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원칙 아래에서 풀어야 돼요. 갈까요? 정을선에 관한 이야기겠지 뭐. 홍길동전은 홍길동전이고 김원전은 김원전이겠지 뭐. 승상, 정승이죠? 이 중국을 무대로 합니다. 출정한 사이에 정열 부인의 모략으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충렬 부인 플러스 5개 갇혔습니다. 12 여자종이죠?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합니다. 이거를 또 질문 나와서 자진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나선다. 자살했단 소리죠? 이거 고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금섬이 애가 좀 괜찮네. 충렬 부인 빼내고 자살해서 거기서.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됐어. 왕비가 월매를 문초해. 월매? 잘 모르겠어요. 왜 문초하죠? 아마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하겠지. 전장에서 정을 써는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습니다. 원수가 대경 깜짝 놀래서 크게 놀라다. 놀랄 경자. 호첩을 불러서 연고를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됐대. 중군장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집에 변이 있어서 먼저 가니. 얘가 좀 스윗해요.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에서 오시게. 밤낮 3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 왕비의 12월매가 그럼 친구 이 월매는 왕비의 시비네. 그럼 월매를 고문해가지고 뭘 얻어내고 싶은 거야? 충렬 부인은 어디 가고 뭔 상황인지 물어보려고 하겠네요.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니다. 종시가 뭐예요? 네가 아는 유일한 종자 말해. 끝날 종, 유일한 시자, 때시, 끝내 이런 뜻이야. 쓰지마. 쓰지마. 끝내. 복수편 있어. 끝내. 확인해.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끝내 몰라라 하다가 끝내 객적은 소리로밖에 객적다? 쓸데없다.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로밖에 안 듣는다. 끝내 용팔이가 기테마 1.0에 있습니다. 내년! 난리 났어. 아미를 숙이고 어서밥 비축이 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 애가 좀 의리가 있어요. 또 어떻게 된 거야? 충렬 부인 어떻게 된 거야? 절대 말하지 않아. 왕비가 졸라 빡이 쳤어. 전현의 목을 쳐라. 갑자기 승상이 툭툭툭툭 달려옵니다. 월매 주기를 하는 거동을 보고 바로 가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면 월매야 괜찮니? 이게 맞죠? 바로 뭐라 그래? 야 꺼져. 충렬 부인 어디 있어? 인사를 모르다가 안녕하세요. 얘를 갖춰야 되는데 몰라. 정신없어. 승상을 보고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 아이 됐고 시간 어딨냐고. 월매도 살짝 협상해야죠. 못 걷는데 어쩔까? 이 새끼 야 빨리 업어 이 새끼. 구덩이를 찾아갑니다. 충렬 부인이 거기 애를 안고 있네요. 좋니야 좋니. 해봐. 아기는 깊이 잠에 들었어요. 승상이 옵니다. 여보! 부인이 눈을 떠보니까 승상이 와 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서 인사를 몰라. 여기 다 인사 몰라 지금.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9년 지수에 해갔고 무슨 말인지 몰라. 7년 대안에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 나의 누명을 씻겨주소서. 이제 정열 부인의 모략을 좀 추적해봐야겠어요. 인사를 모릅니다. 정신없어 지금. 그 참혹한 영상을 어디에 비하리요? 누가 한 말이니? 그러니까 요런 거. 이거 봐. 너 나쁜 독자야. 구덩이에 묻혀있어 지금. 에휴 확 묻었어야 되는데. 잘 봐. 아니 서술자 들어와. 자자자. 그 참혹한 영상을 어디에 비하리요? 독자 뭐야? 그치? 정열 부인 마이너스야. 슬픔이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서 월매를 줍니다. 월매 지금 고문받고 왔는데 아기를 또 받았어요. 부인을 구한 뒤에 자리를 마련해서 옥과 돌을 구분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막 구별을 합니다. 왕비 전에 딱 가니까 왕비가 못내 자꾸 반겨요. 아까 봤어요? 왕비가 월매를 막 문초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상이 끼어들어가지고 월매를 지금 슈킹해 갔잖아요. 왕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 야야야야, 이런 일이 있었어. 어머니, 제가 아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입니다. N수들. 작년에 풀었지 이거. 자, 이제 EBS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겨.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갔다? 이게 뭔 소리야? 어이, 속도를 늦춰. 생각해야 돼. 지금 승상이 뭐 하려고 해? 정렬부인의 모략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 모르긴 몰라도 그놈이 누군지 몰라. 충렬부인 방에 갔다? 이게 모략과 관계되어 있을 거다라는 느낌이 와야 돼. 아이, 그저 사촌 오라비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느껴져? 왕비도 뭐야? 사촌 오라비 말을 듣고 충렬부인을 의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촌 오라비 찾아야죠. 이 새끼 뭐라 했는지. 승상이 복록을 찾습니다. 사촌 오라비 벌써 자기 죄를 알고 또 자살했어요. 어허이 참. 무슨 죄를 아는데요? 정렬부인의 가담자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옥조를 잡아들여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 충렬부인이 아닌 줄 알았어? 어떻게 된 거죠? 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쑥 줄거리 봤어요 다시. 금섬이가 충렬부인을 탈출시키고 지가 거기서 죽었지. 그러면 실제 옥에서 죽은 사람은 충렬부인이 아니잖아. 그냥 묻는 거야. 야, 걔 충렬부인 아니라 금섬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니들? 저 얼굴이 상해서 암울한 줄, 누구인 줄 몰랐는데 손길이 곱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알기에 충렬부인은 존예거든요. 근데 손이 약간 건우 엄마처럼 좀 거칠더라고요. 하올 적에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 이름부터가 조금 이제 나빠 지금. 조심해. 교수님이 지금 야, 거기는 시비가 금섬이고 여긴 시비가 금연이다. 이거 바꿔서 장난친다. 그 교수님 금연하고 계실 거야 아마.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걸 듣고 물어요. 어머, 거기 죽은 애가 충렬부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해줘서 말해주고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마 걔가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상을 알고 있는 건 금연이겠네요. 잡아야죠 또. 잡아서 또 조져야 돼. 똑바로 말해. 난리가 났어. 궁궐 난리 났어 지금. 정렬부인이 고통 소리를 듣고 똥을 쌌어요. 우리가 뭐 지렸다 이러잖아요. 어휴. 제가 GPT한테 똥을 싸는 거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진흙 위에서 춤추고 있는 거 그려달라고 했어. 에필로그에 보면 흑백이라서 괜찮을 거야. 금연이 어쩔 수 없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다 말합니다. 정렬부인이 했던 말을 알려줘요. 제가 남자 복장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갔다. 오케이 친구 말해줘.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들어간 걸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일이야? 남편인 정을서는 줄정을 해 있는 상태야. 금연이가 남자 복장을 하고 충렬부인 방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출장 중인데, 출정이지 원래는. 출장 중인데 남자 복장을 해서 외간 남자와 내통하고 있었다라고 덮어 씌워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런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척하고 누워 싸움에 충렬부인이 약으로 구하면서 곁에 있으시니 너무 착해요. 빨리 침소로 가. 씨발 거기 금연이 있단 말이야. 강권에서 침소로 마지못해 가심에 사촌 오라비였던 복록이 왕비께 일러 바쳤어. 선생님 그 스토리가 좀 꼬여있는데요. 당연하지 마. 막 문책을 당하고 있죠. 하면서 잠깐만요 승상님, 사건 전개 A부터 Z까지 차례차례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뱉는 거지 지금. 어떤 스토리야? 남복을 하고 금연이를 보냈어.
정열 부인 알아 누워. 충렬 부인이 도와주러 와.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좀 계략이 좀 꼬이잖아요. 이 빨리 가 씨발. 갔더니 거기 금연이가 있고 도망가고 복록이 그걸 보고 왕비한테 일러 바치고. 왕비 무슨 생각 들겠니? 이런 내가 저런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죽이려 했더니 씨발 또 자결하려고 그래. 어머니 오버하지 마세요. 왕비 막 진짜 들어눕습니다. 정열 부인 이제 최종 보스 왔죠? 결박해서 엎드려 뻗쳐. 너는 뭐가 부족해서 충렬 부인을 해코지하려고 했어? 죽을래 너? 죽이고 싶지만 빵상께 아래고 죽여야지. 상소를 씁니다. 빵상한테. 아유 뭐 이렇게 복잡해 이름이. 다 이거 관직 이름이거든. 거의 무슨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 뭐 하여튼 이름 복잡해요. 돈수백배하고 아레나니 신이 서용을 편집하세요. 서용을 쳐서 사로잡고 백성을 진모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깁니다. 필마로 올라옵니다. 정열 부인이 이런 변을 일으켰습니다. 황상한테 달로 바치네. 끝났어. 자 질문 나온다. 선생님 아니 지금 황상은 뭐고 왕비는 뭐고 정을선은 뭐예요? 이거 봐봐. 황상 황제죠 황제. 봉건제잖아요. 요 밑에 왕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겠니? 그러면 그 왕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왕비가 있고 그 밑에 정을선이 있는 거지. 왕자야 왕자. 어떤 책인지 알겠죠? 요 옆에 이제 충렬 부인과 정렬 부인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정을선이 여기에 상소를 올린 거죠. 사이즈 나오죠? 왜 올렸는데요? 자기 와이프가 사고 쳤다는 거 보고하려고? 그게 아니고 군대를 뺐잖아요 지금. 돌렸잖아.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지. 아 제가 다 조지긴 했는데 와이프가 좀 사고를 쳐가지고 먼저 왔습니다. 뭘 하지 마세요. 컨펌. 바로 이제 팍. 전혀 어렵지 않아. 가보자. 이 문제가 진짜 핵폭탄급 문제. 작년에 기억나 이거 풀었을 때. 이 문제 어땠니? 그러니까 이런 반응. 이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낮거든. 어려웠지. 이 이유를 얘기해 줄게.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금 긴장감이 올라가니까 뭐라는 이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주 의연하게. 정렬 부인처럼 좀 뻔뻔해야 돼. 기억을 보니까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생각해봐. 나의 시험장. 호첩이 나한테 해준 말이 뭐였더라? 일단 그래서 충렬 부인 구하고 왕비한테 이렇게 말했거든. 얘는 아무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호첩이 이야기해준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 거겠지. 정확하게 좀 관련이 있다고 말해야지.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2번. 천천히. 승상께서 빵상에게 올린 상소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정렬 부인이 모략을 획책했다는 내용. 이 내용은 뭐예요? 정확한 사건을 알기 전의 내용. 같아요, 달라요? 실제 사람들을 문책해서 알아낸 내용이고 이건 문책하기 전의 내용이죠. 다르다고. 자, N수들 말해봐. 지금 보니까 좀 어이가 없다, 그지?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해서 그래. 긴장을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양치기 NG 시즌 1부터 3까지 해결해. 엑셀레이터랑. 3번 졸라 많이 찍었어. 주간 들어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데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라고 하냐면 답이 없지. 처음에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이씨,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정렬 부인이 더 중요해. 주간 들어가는 순간 이제 좆되는 거야. 야, 이거 왜 물어봐? 그놈이 왜 갔는지를 알아야 모략의 실체를 파헤칠 거 아니니? 중요하지. 4번. 누구예요? 오라비요. 5번이요. 네, 자살했잖아요. 문제 없죠? 이 문제가 대박이야. 정답률이, 아휴, 이게 참.
아니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 충렬 부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아유 병신, 정렬 부인한테 왜 속았을까?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여보! 죽이지 마. 아니죠. 남주인공이 유보한 것은 팡상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인 충렬 부인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 이 3번 찍은 새끼가 어떻게 된 거야? 구덩이에 있다는 게 어떻게 누명 내용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한다. 그럼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은 정렬 부인 계략이죠. 누명을 쓰는 인물을 누구? 충렬 부인을, 구병을 하러 온 충렬 부인을 침소로 돌려보내는 거였잖아요. 이해만 하면 되잖아. 5번.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해서 말리면서 어머니 누명을 벗기겠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개소리죠. 넘겨보세요. 올랄라. 보기가 2개네. 이제 할 수 있다. 보기가 2개라는 것은 지문을 대할 때 관점이 2개라는 소리 같은데. 30번의 보기는 뭔데? 모략을 중심으로 전개되니까 인물 간의 소통에 초점 맞춰 보시라는 거고, 31번은 세기관 묻는 거고, 31번의 보기는 올해 수능에 100% 출제다. 세기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일로 와봐.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 예? 잡아왔잖아요 이미. 서용은 마지막에 팡상한테 보고한 거 보면 서용 다 잡았다며. 이제 돌아가려고 얘기한 거잖아. 군 끌고. 아유 1번 답이네. 과감하게 1번 찍고 넘어가야 돼. 2번. 선생님 이거 혹시 금성으로 내면 어떻게 금연부터 이 새끼야. 금연부터. 5번 또 문제 없다. 이 족밥이다. 이런 거 안 틀려. 52%. 내가 물어봤다. 재수한 애한테.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했더니 저 선생님 중군장한테 서용을 잡고 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잡았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 이 지문에서는 중군장한테 애들 데리고 오라고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전에 서용을 쳐라! 했을 때 중군장에게 서용을 사로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문 전에. 그러니까 1번 맞다는 거야. 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지문에 있는 것만 얘기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새끼야 윗글을 바탕으로 하라 했잖아. 윗글 바탕으로.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일반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테면 가정안팎, 히읗종성체형. 안팎계 서사는 정을선을 매개로 연결되고 선악의 구도 오지고요. 고난과 감정 극대화 괜찮아요. 자 여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원래 일처다첩인데 여기는 이제 중국 배경이라서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 뭐 있는데요? 정열부인, 충열부인,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자, 잘 봐라. 지금 충렬부인이 있고 정렬부인이 있을 때 정렬부인이 모략을 획책해서 충렬부인을 골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왜 생기죠? 부인이 2명이니까 생기는 문제죠. 그러면 이게 정렬부인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면 안 되지. 원래는 사회 제도가 문제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 정렬부인 인성이 더러우니까 생긴 문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도 뭐야?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했던 하층의 여자종이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었던 사람이 해악,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들다. 쳐보세요. 이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정을선은 대원수면서 남편이니까 괜찮아. 충렬부인을 구출해? 그래, 감정 극대화. 3번 찍으신 분이 전국에 25% 계셔. 왠지 봐, 이거 봐. 대답 잘해.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악녀의 꾀임에 넘어갔구나. 내가 악녀의 꾀임에 넘어갔지. 스톱. 보기의 관점 집어넣어. 이거는 악녀의 꾀임에 넘어갔구나 해서 끝나야 되는데 보기 들어와줘. 뭐라고 할 거야? 왕비의 양천통곡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회 제도가 아니라 결국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는 거구만. 보기의 관점대로 오면.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거야. 보기를 먼저 보고 정보를 가져가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가는 건 네 인생이야. 근데 중요한 건 지문의 내용이 보기를 보고 이렇게 감상돼야 됩니다라는 이 원칙이 없잖아? 그러면 틀리는 거야. 에이, 선생님 이런 거 잘 안 틀리는데요? 아니야. 시험장 가잖아.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읽었을 때는 아니 이런다고. 양천통곡하는 장면 자체가 축소시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버린다니까? 보기의 관점대로 가봐. 뭐라 그랬어 아줌마가? 왕비가. 악녀의 게임에 넘어갔다며. 보기에 따르면 사회 구조의 문제를 인성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는 장면이군요. 원칙을 지켜. 그럼 예외가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해. 5번이야. Yes. 문제는 여기에요. 거기 드세요. 어디가 틀렸는데? 봐봐 이게. 갈리잖아. 사실은 있잖아. 진실을 밝히지 않았지? 어이, 왕비가 월매를 문초할 때 말을 해 이년아 막 욕했잖아. 금섬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그럼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나오면 맞는 거야?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월매가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해서 이렇게 한 거냐고. 지향은 뭐가 있어야 돼? 결핍. 그러면 월매가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고 싶어 해. 그래서 진실을 말 안 한 거야? 내 말 이해 안 돼? 다시. 월매가 말을 안 했잖아. 진실을 안 밝혔다고 해서 4번 틀렸어. 근데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냐고. 월매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어. 이거를 두고 능동적인 행위자구나 평가하는 건 괜찮아. 근데 월매가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향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보기에 뭐라 나와 있어 지금?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한다 되어 있지. 이건 평가야. 지문 읽었지? 월매가 진실을 안 밝혀. 보기 관점 집어넣어. 월매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월매는 상층의 수복인 시비에 불과하지만 능동적인 행위자라고 볼 수 있겠군. 이건 괜찮아. 근데 월매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해서 그런 거야? 얘는 지향하지 않아. 지향하는 게 아니야. 결핍이 없는데. 이게 틀렸어. 다시 한 번 더 한다. 이 원칙을 잘 지켜. 월매가 입을 안 열어. 보기를 집어넣어. 월매의 행위를 보니 능동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군. 이건 괜찮다고. 월매가 입을 안 열어. 보기에 따라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는군. 그 여자애가. 얘는 지향하지 않는데. 결핍이 없어. 틀렸다고. 조심해야 된다.